안녕하세요. 아르테 심리상담센터예요. 오늘은 인격장애 B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. 우선은 개념부터 좀 살펴보면요. 어, 감정 기복이 좀 심하고 좀 충동적이고 성인 초기에 좀 인격장애 B라고 좀 정의 내려지는 부분이 있고요. 우선은 첫 번째로 반사회성 인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타인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. 경계선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자아상이나 대인관계가 좀 많이 불안정한 사람을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, 그 다음에 연극성 성격장애는 히스테리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요. 극적이고 관심 끌기 위한 행동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있는데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좀 과도하게 과대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, 그로 인해서 나는 좀 되게 특별한 존재다 라고 좀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러면 특징을 살펴보면요. 우선은 반사회성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유아기에서 청소년기 사이에 품행장애 진단을 좀 내려졌던 그런 과거력이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심각한 규칙 위반을 하던가 아니면 재산 파괴나 아니면 사기나 절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로 좀 많이 연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경계성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분노 조절 장애를 많이 경험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. 30대에서 40대에 좀 많이 완화돼서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. 그리고 강렬한 대인관계를 좀 맺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, 스트레스를 좀 과도하게 받으면 해리 장애를 좀 경험하는 그런 부분도 또 있어요. 그리고 버림받을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되게 좀 많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연극성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과장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. 공주병, 왕자병이라고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타인을 좀 매료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동성하고는 관계가 되게 갈등을 좀 많이 일으키는 반면 이성하고 관계는 되게 좋은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. 자기애성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꼰대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는 되게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, 그리고 타인이 나를 좀 많이 질투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. 내가 좀 되게 특별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해서 좀 뭐 희생을 해도 괜찮아 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,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. 어린 시절의 학대나 유기, 방임된 경험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일관적인 양육을 좀 받지 못하거나, 아니면 가족 중에 인격장애 B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인격장애 B로 좀 진단 내려진다라는 거를 좀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진단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. 어떻게 진단이 내려지냐 하면은 우선은 성인 초기에 시작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. 반사회성 같은 경우에는 15세 이전에 품행장애의 과거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사회 규범을 좀 심각하게 좀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18세 이상이 돼야 이 진단이 좀 내려지는 부분, 그리고 사기나 절도나 뭐 재산 파괴 같은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.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반사회성 성격장애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는데, 3가지 이상 증상을 좀 보여야 반사회성 진단이라고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 좀 진단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경계선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이상 증상을 좀 보이는데, 강렬한 어떤 대인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정체성의 어떤 장애를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버림받을 거에 대한 어떤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노력을 좀 과도하게 좀 많이 한다던가, 아니면 감정 조절을 좀 잘 못한다던가, 아니면 위험한 행동을 좀 많이 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. 그리고 연극성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이상 증상을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. 예를 들어 과도한 어떤 감정 표현을 과장되게 좀 한다던가, 아니면은 뭐
좀 유혹적인 그런 행동을, 외모를 좀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그리고 자기애성 성격 장애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이상 증상을 좀 보이는데, 뭐 과대한 나를 좀 과대하게 능력을 좀 평가한다던가, 다른 사람의 능력을 좀 악용을 좀 한다던가,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진단 내려지는 부분이 있고요. 우선은 이것도 감별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어떤 부분을 좀 감별해야 되냐 하면은 양극성 성격장애나 아니면 조현성이나 아니면 인격장애 부분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 만약에 상담을 하게 되면은 인격장애이다 보니까 최소 정말 짧아야, 제가 알기로는 뭐 1년 이상을 정말 짧아야 1년 이상 해야 좀 약간 좀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심리 상담을 하게 되면 인지행동 치료를 한다던가, 아니면 좀 나를 이해하는 부분을 나를 좀 이해하고 그런 거를 좀 통해서 인격적인 어떤 장애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. 만약에 아이가 인격장애인 기질이 좀 뭔가 그런 성향이 좀 보인다 하면은 이제 부모 상담을 좀 통해서 우리 아이를 좀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안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정말 좀 심각하다고 한다면 약을 복용할 수 있는데요. 약은 항우울이나 항불안 약을 좀 복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인격장애 비군에 대해서 좀 성향을 좀 보인다 하면은 우선은 자녀를 이해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. 그리고 아이하고 관계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관계 회복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, 그리고 아이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부분,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좀 조절할 수 있게끔 어떤 환경을 좀 제공해 준다던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인격장애 비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. 여기에는 이제 반사성 인격장애, 그 다음에 경계성 인격장애, 그 다음에 자기애성 인격장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. 우선은 반사성 같은 경우에는 타인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고요. 경계성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가 되게 불안정하고 자아상도 좀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버림받은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좀 극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연극성 성격 장애는 되게 극적이고 관심 끌기 위한 행동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,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자기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부분, 그리고 타인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걸 악의적으로 좀 응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인격장애 비군에 좀 속하는 것 같다 하면은 우선 아이를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먼저일 것 같고, 그리고 아이하고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거나, 아니면 아이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거나, 아니면 아이 감정 자기 조절을 좀 할 수 있게끔 어떤 환경을 좀 제공해 주거나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